집을 준 그날 아들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. 하지만 몇 해 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. 엄마, 집 좀 비워줄 수 있어요?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습니다. 우리가 넘긴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과 마음이었단 걸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74살이신 정경희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. 나는 올해 74이다.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딸 하나, 아들 하나를 두었다. 오늘은 우리 집 그리고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. 그 집은 내가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였다. 나이 들어 이사와서 정 붙이며 살던 공간이었다. 그리고 재개발 선정이 유력한 곳이었다. 힘든 시절도 있었고 행복했던 날도 있었고 이젠 남편과 둘이 조용히 지내는 게 익숙해진 그 집. 그런데 몇 해 전 우리는 그 집을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했다. 그때 아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.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밀려났고 새로 창업한 사업도 잘 풀리지 않았다. 손주들 학원비며 생활비까지 빠듯하다는 말을 돌려서 우리에게 자주 하곤 했다. 엄마 아빠는 집값이 올랐으니 좋으시겠어요.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. 우리도 나중에 집 하나쯤 있으면 좋을 텐데. 그 말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읽었다.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하고 싶었다. 이 집이라도 물려주면 아들 인생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지. 그렇게 생각했다. 처음엔 남편이 반대했다. 아직 살아있는데 왜 벌써 재산을 넘기냐고.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아들이잖아. 우리가 가진 거라도 좀 나눠줘야지 하며 설득했다. 딸에게는 미안했지만 아들 쪽 사정이 훨씬 급했다. 딸은 워낙 야무지게 살고 있었고 우리는 괜히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버렸다. 이 집은 아들에게 노후엔 딸이 돌봐주겠지. 집을 물려준 날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. 엄마, 아버지 진짜 감사해요. 그 말 한마디에 우린 마음이 놓였다. 잘 키운 아들이다.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.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우리는 몰랐다. 집을 준 다음 해 아들은 이사를 하지 않았다. 우리가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살도록 두었다. 그 점은 고마웠다.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. 예전엔 주말마다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끼리 식사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었다. 명절이면 늘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 했다.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말만 했다. 애들 학원 때문에요. 요즘 일감이 많아서요. 정말 다음 달엔 꼭 봬요. 그런 말이 반복되자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안 하게 됐다.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. 이제 집주인이 아들이니 재산세도 관리비도 다 아들 명의로 나왔다.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계속 내고 있었다. 이번 달도 내가 처리할게. 지금 너 바쁘잖아.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다. 한 번은 남편이 고지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. 그러더니 툭 내뱉었다. 이제 우리 집도 아니구나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그 말이 맞았다. 집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었지만 서서히 마음 둘 곳이 없어져 갔다. 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. 엄마, 혹시 그 집 그냥 준 거야? 나는 내 동생이 힘들어서 좀 도와준 거다. 말했지만 딸은 그 뒤로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다. 큰딸의 서운함을 짐작하지만 어쩌겠는가. 우린 무언가를 줬고 돌려받으려는 마음은 없었다. 그런데 그 집을 주고 나서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다. 마음 둘 곳이 사라졌다는 것. 그건 집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던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과 의미였는데 그 모든 게 아들에게 넘어간 뒤 우린
점점 그 집에서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.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내용은 낯설었다. 엄마, 혹시 당분간 다른 데 계실 수 있을까요?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요. 오래돼서요. 며칠만이면 돼요. 저희가 알아볼게요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남편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. 그 집은 우리가 20년 넘게 살아온 곳이었다. 창틀 하나, 마룻바닥 하나,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. 그런데 이제는 잠깐 나가 있어 줄 수 있냐는 말을 듣는 입장이 된 것이다. 결국 우리는 딸네 집으로 갔다. 딸은 반갑게 맞아줬지만 그 얼굴에 담긴 복잡한 마음도 느껴졌다. 엄마, 아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. 상처리지도 나름 이유가 있겠죠. 그 말이 더 서운했다. 나름의 이유가 부모에게는 이유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딸은 아직 모르는 듯 했다. 아니, 위로하려고 하는 그 말이 더 서글펐다. 며칠이라고 했지만 그 며칠은 결국 한 달이 넘게 이어졌다. 며느리는 전보다 더 말이 없었다. 손주들도 우리와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을 뿐 예전처럼 달려오지 않았다. 우리 가족이 맞나? 그런 생각이 들었다. 예전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뭘 해먹을까 고민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미리 사두곤 했다. 지금은 그런 설렘이 없다. 몇 달 뒤 우리는 작은 전세 아파트로 옮겼다. 딸이 보태줬고 우리가 모아둔 적금 중 일부도 정리했다. 이제 진짜 우리 집은 사라졌다. 남편은 말하길 지금은 그냥 살아가는 중이다. 그 말이 너무 씁쓸하게 들렸다. 시간이 흐르며 아들과는 연락이 거의 끊겼다. 명절에도 인사 한 통 없이 지나갔고 우리가 먼저 연락하면 그제야 답장이 왔다. 죄송해요. 요즘 너무 바빠서요. 그 말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다. 나는 문득 생각한다. 우리는 뭘 잘못했을까? 그 집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땠을까? 그렇다고 원망하는 건 아니다. 다만 후회가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다.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, 조금만 더 냉정했더라면 아들이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그렇게 쉽게 넘기진 않았을 텐데. 주변에서 물어본다. 그 집 다시 받을 수 있어요? 법적으로 다시 돌릴 수는 없나요?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. 아니에요. 그냥 이제는 놓기로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와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건 이런 거다.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땐 사랑보다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. 마음보다 계산이, 정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걸. 우린 아이를 사랑했고 그 아이를 믿었고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줬다.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다. 이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. 그저 우리 남은 삶이 조용하고 평온하길 바랄 뿐이다.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다시 한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. 그렇게 말해주는 날이 오기를. 우리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.